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속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아니 무기고 아니고 이슈 점검. 네네. 자, 네. 갑자기 주제가 B-21 폭격기. 네, 지난 12월 2일이었죠.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신형 폭격기를 내놓은 것은요, 1989년 B-2 스피릿 이후 33년 만입니다. B-21은요, 이날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롭 그루먼 공장 경비학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요, 이날 연설에서 B-21은 전략 폭격기의 독창성과 혁신 면에서 지속적인 미국의 전력 우위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폭격기도 B-21에 필적할 수 없다. 미국의 억지력은 더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B-21의 별칭인 레이더는요, 2차 대전 중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보복작전으로 일본 도쿄, 오사카 등의 주요 도시를 폭격한 미국의 두리틀 특공대 두리틀 레이더에서 따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카메라맨들은요, 항공기의 전면 촬영만이 허용됐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스펙 사항이 극비에 붙여진 항공기죠. 따라서 오늘은요, 일단 외신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B-21 폭격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B-21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요? B-21은요, 미 공군의 차세대 폭격기 프로그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의회 주도로 2004년에 차세대 폭격기 프로그램, 보통 이제 NGB라고 하는데, 이 NGB 프로그램은요, 현대화된 폭격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 공군은 사실 B-1, B-2 그리고 B-52로 구성된 폭격기 전력이 2037년까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 폭격기의 운용 유지 비용에 많은 문제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죠. 또한 극초음속 무기가 실전 배치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뛰어난 성능의 스텔스성을 갖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2006년 요구서를 통해서 새로운 차세대 폭격기를 2018년에 실전에 투입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37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변화가 됐으니까 2018년에 실전에 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 공군은 새로운 폭격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20년 가까이 앞당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NGB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스롭 그루먼과 보잉, 록히드 마틴이 참여했죠. 노스롭은 B-2의 주요 계약자였고요. 보잉은 그 프로그램의 주요 하청업체였습니다. 하지만 돌연 2009년에 NGB 프로그램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새로운 차세대 폭격기의 필요성, 요구사항, 그 다음에 그 첨단 기술을 더 잘 이해할 때까지 후속 공군 폭격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차세대 폭격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주목할 것이 뭐였냐면은 이 차세대 폭격기가 무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였거든요. 그래서 2009년 이 NGB 프로그램이 취소된 데 이어서 미 공군하고 국방부 관계자들은요,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 다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옵션이 들어왔느냐?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항공기, 그 다음에 재래식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공중 및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 및 기타 구성이 여기서 추가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옵션들을 고려한 이후에 게이츠 장관은 2011년에 프로젝트를 재개합니다. 이후 차세대 폭격기의 레이더 기능에 정보, 감시 및 정찰, 전자공격, 통신 및 기타 기능을 포함한 대규모 구성 요소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7일 미 공군은 노스롭 그루먼과 계약 체결을 발표하죠. 이렇게 해서 NGB 프로그램에 의해서 B-21이 탄생하게 됩니다. B-21의 설계상 특징이 있을까요? 네, B-21은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무장을 운반할 수 있는 크고 유연한 페이로드 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커다란 폭탄창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B-21 폭격기의 타격범인데 이건 또 기밀사항이에요.
기밀사항인데 사실 공개하는 기밀사항이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2010년 기준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대당 평균 조달 단위 비용은 5억 5천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B2의 형상이 공개가 됐어요. 렌더링이 공개가 됐는데 언뜻 보면 B2하고 유사하지만 날개 후면의 디자인은 좀 다르죠. 훨씬 단순화됐죠. 또 하나 초기 B21은요. 유인 비행이 가능하며 곧 완전한 무인 비행이 가능한 기체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해서 기술적 세부 사항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초장거리, 그다음에 큰 페이로드 그리고 비용 제약의 조합은 B21이 초음속이 아닌 아음속 항공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B2라는 막강한 스텔스 폭격기가 있는데 네. 비슷한 형상을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위 조건 중에 3번이 관건이었어요. B2는요, 여러분들 한 기당 가격이요 7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200억 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폭격기죠. 여기에 무장하고 각종 부가 장비까지 합하면 한 기당 생산 가격이 무려 20억 달러, 2조 3,500억 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천조국인 미국도 1990년까지 겨우 21대만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SF적인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호평을 받았지만 실상 운용을 해보니까 그 비용은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B2의 시간당 플라이트 코스트는요 16만 3천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시간당. 또한 다른 폭격기들도 문제였습니다. B1B라고 아시죠 여러분? 원래 처음에 이제 100기 정도 생산됐었는데 이게 이제는 낡은 기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퇴역을 해서 지금 45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 B1B는요 초음속 폭격기라는 장점에 내외부 무장창에 무려 56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성의 고려도 부실했고요. 1기당 도입 비용은 3억 1,700만 달러, 3,700억 원이에요. 또한 시간당 운용 비용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급격하게 퇴역을 시켜버리는 거죠. 얘가 워낙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미 공군 입장에서는 하이엔드 폭격기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등장한 지 70년이 된 전략 폭격기 B-52는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낮은 운용 유지 비용 덕분에 2050년대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B-52의 기체 가격은 한 기당 5,400만 달러, 640억 원이에요. 굉장히 싸 보이죠. 하지만 B-52는 한계가 분명하죠. 바로 스텔스성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은밀한 침투는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사정으로 미 공군은 훨씬 효율적이며 높은 스텔스성을 지닌 새로운 개념의 폭격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B-21이죠. B-21은요, B2와 거의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한둘레 크기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후면의 형상도 훨씬 단순화되어 있죠. 폭장량도요, B2의 27톤의 정확히 절반인 13.5톤입니다. 폭장량이 절반이나 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폭장량의 축소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대 및 근미래전의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폭격기의 공격 방식은요 뭐냐면 아주 커다란 무장창 안에 재래식 폭탄을 잔뜩 싣고 먼 거리를 날아가서 쏟아붓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로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적의 레이더 탐지 범위 밖에서 운영이 가능한 정밀한 스탠드오프 무기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극초음속 무기들은요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폭장량이 폭격기의 미덕이었던 시대가 끝이 났죠. 실제로 B-21은요 각종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들을 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B-21의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B-21은요 개발의 시작부터 개발의 끝까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첨단의 원숙한 군사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진일보된 레이더 흡수 소재를 사용해 스텔스 능력은요 현존하는 그 어떤 항공기보다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B2가 레이더상에는 새 정도의 크기를 보이지만요 B-21은 골프공 크기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인기 운영 능력도 갖추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6세대 항공기의 등장이라고 말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B-21 한 대가요, 5,6기의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대동하고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는 완전히 무인화된 B-21이 유인 B-21과 공동으로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가진 폭격기가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면 미 공군의 이른바 원거리 작전 능력은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겁니다. 여기에 미 본토에서 출격해 전 세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B2의 전매 특허인 전 세계 출퇴근 폭격기 B-21에 와서는 아주 당연한 능력이 된 거죠. 또한 미 공군은요, B-21을 다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A사 레이더를 활용해서 폭격기로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보, 감시 및 정찰, 전자 공격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멀티롤 항공기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B-21의 앞으로의 생산 계획이 있을까요? 네, B-21은 앞으로 B2와 B1을 완전히 대체할 예정입니다. B-21은 B2에 비해 획득 및 운용 단가가 4분의 1 수준이에요. 따라서 획득 목표는 100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에 실전 배치가 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완전 무인화와 초음속 비행 성능도 부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라이벌인 나라가 있잖아요. 러시아나 중국도 네. 그런 이 정도급 폭격기가 있을까요? 먼저 러시아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팍-DA, 보통 이제 팍다라고 하는데 이 팍다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Tu-22M 백파이어, Tu-95 베어, 그 다음에 Tu-160 블랙잭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투폴레프가 개발 중인 팍다는요, 2013년부터 설계가 시작돼서요, 팍다는 올해 초에 그 개념 형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초음속이 아닌 아음속으로 추정되며 연료를 보급하지 않는 항속거리는 9,300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의 목표물에 핵폭탄을 투하기에는 충분한 거리죠. 하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 프로젝트를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현재 러시아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팍다 프로젝트는 지금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16년부터 신형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항공산업공사, 보통 AB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H-20으로 알려진 폭격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요, 적어도 34대의 H-20 폭격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2018년 5월 중국 항공산업공사 창사 60주년 기념 동영상에서 베일을 들이운 안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공개가 될 것을 이제 시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올해 풍동시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 풍동시험 할 때 이제 나온 게 모형이 있었거든요. 모형을 보니까 겉모양은 B2 스피릿과 유사한 박쥐 날개와 꼬리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워낙 극비로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사진이라도 봐야지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H-20이 공개가 된다면요, 아마도 B-21보다 더 큰 세계적인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 스텔스 폭격기 B-2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스펙이 공개가 되고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